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합천 해인사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인데요. 이 팔만대장경은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만든 목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이에 못지 않은 불경을 출판한 사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경 출판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곳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랜 옛날부터 출판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 있다고 해서 울주군 웅촌을 찾았는데요. 마을의 이름에서부터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웅촌면 저리마을. 여기 뭐라고 적혀 있네요. 옛날 이곳에 당나무가 많았나 봐요. 아, 당나무 저인이 절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곳에서 종이를 만들었다고요? 아니,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종이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종이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걸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땅나무 굉장히 수백 그루, 수천 그루 많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딱밭이거든. 이 동네 이름이. 그래서 그 딱밭에 이제 그 땅나무를 이제 그러니까 한 11월 달이나 요래 되면 이제 그 땅나무를 비가지고 그 가지고 가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지소마을이라고. 지금 방개마을 이름이 지금 방개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 가져와서 이래 그 납품을 합니다. 그 땅나무를 베가지고 가면 그 마을에서 그 지소 마을에서 처음 이래 땅나무를 모아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소에 가지고 와서라는 말이 있거든. 네, 있네요. 딱껍질을. 예, 그렇죠. 딱껍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옮겨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배지, 땅나무 재배지, 땅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종이가 귀한 시절, 종이를 만들 수 있었던 저리마을이 울산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는데요. 마을 구경에 나섰다가 마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나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당나무예요? 예, 이게 당나무입니다. 너무 당나무. 신기하게 생겼다. 예, 당나무 유일하게 남은 당나무. 약간 일반 나뭇잎보다요. 약간 질긴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예, 그렇죠. 점착성도 있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질긴 나무로 종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요. 종이를 이거는 말하자면 나무를 이래 2번 삶아야 돼요. 삶아가 만드는데 이 나무를 이래 비워가지고 가을에 비워가지고 이래 삶아요. 푹 삶으면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원래 나무를 백피라 그래가지고 안에 속피로 가지고 이제 그 종이를 만들거든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질긴 당나무가 부드러운 종이가 되는군요. 그렇죠. 종이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정족산에 있습니다. 계속 물소리가 가슴을 뻥뚫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족산을 오르는 동안 들리는 새소리, 숨냄새, 물소리가 참 좋았는데요. 이곳은 옛날에 운흥골 또는 운흥동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영남 3대 동천 중 하나였다는데 어떤 이유로 동천이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전에 동천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 동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천이라는 거는 이제 구문동자, 빌동자 하늘천자니까 이렇게 이래 계곡이 이래 피어 있는 곳에 하늘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참 물이 좋고 그런 경치를 이제 동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흥동천이라는 거는 1722년에 울산 부사론 홍상민 부사가 그분이 입구에다 운흥동천이라고 새겼습니다. 글을 새기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동천이라는 절경이다. 경치가 대단히 좋다. 이런 곳에는 반드시 스님들이 이래 절을 지어 수도를 합니다. 그럼 좋은 산천 공기를 마시면서 도가 잘 뚫려요. 정족산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사찰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진짜 넓네요. 넓죠. 이 전부가 다 운흥사 터였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대방사, 중방사, 소방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89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자가
막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온 산 곳곳이 암자가 우리가 기록에 나온 것만 확인된 것만 해도 그 10군데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스님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 주변의 돌무더기와 터의 크기만 봐도 규모가 꽤 컸을 것 같은데요. 운흥사는 신라시대 때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알 수 있는 흔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운흥사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운흥사가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첫째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당시 신라 때부터 있었던 그 출판 사찰, 그 경제를 만들었던 그 사찰이기 때문에 그게 첫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그 목판으로 그 한지를 만들어가지고 목판으로 이렇게 찍어냈잖아요. 그때 찍어낸 책이 뭐 현재 남아있는 거는 15종인데 그 한 600 몇십 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라진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그 불서가 그 우리나라 전역에 다 퍼졌어요. 운흥사에선 종이를 직접 만들어낸 것만 아니라 인쇄술까지 발달했던 겁니다. 울산에서? 그것도 절에서?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요. 운흥사 주변에서 종이를 만들었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야, 요거를 한번 보고 가려합니까? 오, 이게 뭐길래요? 여기 이제 딱돌입니다. 딱돌. 딱돌. 야, 딱돌. 딱돌. 야, 그래 옛날에 이제 뭐냐면 백필 있잖아요.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야 이제 이렇게 한지를 만들려면 섬유질을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딱을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선인들이 서가지고 딱사 쳐서 딱딱 치는 거예요, 딱 위에다가. 쳐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섬유질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부드러워지면 그걸 나중에 이제 그 딱불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네. 한지를 떠냅니다. 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바인데. 그런데 어쩜 이렇게 계곡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종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제 물이 이제 우리가 껍질을 벗길 때 한번 삶아야 돼요. 네. 종이를 가득 삶아가지고 또 그걸 물을 가지고 식혀야 돼요. 식히는데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백피를 네. 그러니까 잿물에 삶아요. 삶아가지고 또 불불 끓여가 또 끄집어내가 또 물로 또 식혀야 돼요. 그래서 수조에 식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이 딱돌이 필요합니다. 딱돌. 딱돌. 왜냐하면 그 말려가지고 이래 표백된 내 섬유, 네. 그 섬유를 그걸 갖다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야. 오. 딱 때려야 된다고. 그래 때려야 섬유가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겠죠. 네네네. 섬유가 부드러워지면 그 부들부들하면 아주 이래 풀어져야 그게 종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는 때리는 소리 요란했다. 딱. 정말 이 평평하고 단단해서요. 네. 그렇게 쓰기 아주 용이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종이의 원료인 당나무를 재배했던 저리마을, 그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었던 지소마을, 그리고 판각을 했던 운흥사까지 이런 체계들이 자리 잡으면서 재지술과 인쇄술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운흥사에서 그 출판이 성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지요. 그게 이제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뭐, 첫째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땅나무 있죠, 땅나무. 땅나무로 이제 한지를 만드는데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항상 끓여가지고 내가 끓여서 식히고 내고 물이 이제 풍성하지 않습니까? 계곡물이 아주 풍부해요. 예,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이래 땅나무는 항상 이래 끓여야 돼요. 불을 떼야 돼요. 그럼 나무가 또 많습니다. 나무가 사방에 온데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불을 뗀다고.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주라든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발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와요. 그럼 또 오기가 또 편해요. 교통이 좋아요.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 강공역이라고 있거든. 네.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면 되니까. 그런 좋은 점이 참 첫째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뭐 이래, 여기 또 이래 거주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기도 네. 참 좋고, 공간이 참 넓죠. 겨울에도 따뜻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나 뭐 이쪽에 동네가 가깝죠. 맞아요. 그래서 참 편리한 점이 많아서 네. 이곳이 이제 우리가 출판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운흥사에서 출판한 대표적인 서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록이 남아있는 건 15가지가 있습니다. 와, 많네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대성 기신논소. 네. 그게 이제 원어대사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원어대사 선책인데 오. 불선데 이제 그 대성불교의 가장 핵심을 이래 맞아요. 그 서술했습니다. 네. 그 책을 이제 책자로 많이 찍어냈어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 스님들이 공부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찍어낸 책이 이제 지엄 스님. 우리 이제 불교사의 중요한 그 스님의 행장을 찍어냈습니다. 그 스님 행장을 찍어냈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해수관원보살이라고 그게 목판입니다. 목판봉인데 이게 칼라 목판. 이거 칼라 목판을 여기서 당시에요? 그 당시술로 만들어냈어요. 그래 색이 컬러풀하게 이제 목판본을 그 찍어내가지고 그래서 그 상당히 그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직접 만들어냈다는 거. 옛 운흥사는 사라졌지만 운흥사에서 만든 책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운흥사 네. 옛날 고수입니다. 오래된 그렇죠. 고서인가 봐요.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 불교 경전인 금강경을 쉽게 풀어 쓴 오가해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인 168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무려 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책을 직접 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변상도라고. 이게 이 변상도가 지금 이제 국내 판각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이 양각입니다. 이거 하나는 다 이렇게 깎아서 도장 찍듯이 한 거잖아요. 양각으로 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냥 붓으로 썼다고 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와 진짜 눈으로 보니까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작품도 그렇지만 이 우리 절이 이제 운흥사의 이제 옛날에 한지 이게 바로 명경지라.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면 아직 명경지 한지가 아직 재현이 못 되고 있죠. 아주 작은 손보다도 훨씬 그렇죠, 얇고 그렇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제 땅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종이에 이런 인쇄가 가능했을까요? 직접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품은 운흥사가 잊히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 오래된 불서를 처음 보셨을 텐데요. 네, 어떠셨어요? 그렇죠. 대단히 이제 감동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운흥사에 왔다 가도 실제 여기 어떤 만든 그 산물이라고 그럴까 이런 참 이 결정물을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참 이걸 보니까 정말 그 우리가 참 이 운흥사의 그 높은 정신적인 그 작업 또는 그 고도의 작업을 어쨌든 간에 오늘 현대가 이어가지고 오늘 울산이 좀 뭐 더욱더 문화적으로 풍성한 고장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연결이 고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만 봐도 보존되고 있는 책의 종이 품질과 인쇄 수준이 짐작되는데요. 종이를 만들고 인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졌던 운흥사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